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나은아, 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오늘 저녁에? 오늘 불금이잖아. 불금은 무슨.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집에 일찍 가서 치킨 시켜놓고 영화나 볼 참이야. 그래? 그럼 별일 없다는 거지? 별일은 없지만 집에 가서 영화 볼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라니? 혹시 유진이 언니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겠지? 맞아. 유진이가 워낙 성격이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더라고. 오빠가 마치 자랑하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난 사양할 테니까 둘이서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러지 말고 같이 보자. 오빠 부탁인데 안 들어줄 거야? 오빠가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기에 유진이 언니가 시켰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짜증스레 물었어요. 아니, 둘이 즐겁게 데이트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나랑 같이 만나자고 하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유진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나은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오빠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원래가 신우이랑 올케 사이는 자주 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서로 생사 여부만 전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넌 무섭게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진이 언니한테 잘 말해봐. 제가 재차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오빠 여자친구 유진이 언니가 있었던 모양으로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해서는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나은이 아가씨, 나랑 놀아주라. 나 아가씨랑 놀고 싶단 말이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좀 피곤해서요. 내가 오늘 아가씨 만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오느라 회사에 반차까지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만나주라. 오빠 여자친구가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오빠 여친과 저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 오빠 여친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제게 반말을 하면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부터 사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만 반말을 하면서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되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오빠 여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제게 집착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저는 누뚱이라면 누뚱이인데요. 오빠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더 이상 둘째는 없다고 생각한 채 사셨던 부모님에게 뜬금없이 제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셨다는데 딸인 걸 알고 난 뒤부터는 특히나 아빠가 그렇게나 좋아하셨다네요. 결국 저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저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을 정도로 사랑받고 살았어요. 물론 오빠도 저를 많이 아껴줬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 오빠 여친이 저랑 더욱 친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지레짐작해볼 뿐입니다. 예비 신우인 저와 가깝게 지내면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오빠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하는 걸 보니 아버지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이었어요. 그날도 오빠 여자친구가 함께 만나자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대답을 했고 잠시 후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곱창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곱창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놀라서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오빠 여자친구를 보던 순간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을 하자면 오빠 여자친구가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있었거든요. 처음 오빠 여친을 봤을 때 긴 생머리를 풀고 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날은 저와 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하물며 웨이브 파마까지 똑같이 따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평소 제가 화장을 안 했을 때 끼고 다니는 커다란 안경까지 똑같았어요. 결국 제가 어리둥절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 오빠 여친이 장난스레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가 곱창 좋아한다고 하길래 여기로 했는데 괜찮지? 아, 네.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언니 머리 새로 하신 거예요? 아, 저번에 보니까 아가씨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뻐 보이길래 나도 한번 해봤는데 어때? 괜찮아 보여? 아, 네. 어울리네요. 그지? 어울리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둘이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다. 오빠 여친이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오빠가 어찌나 미웠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그저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가 오빠 여친에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언니도 눈이 나빴던 거예요? 안경도 새로 바꿨네요. 눈이 나빠서 렌즈 끼고 다녔는데 그때 아가씨가 끼고 나왔던 안경이 멋져 보여서 나도 하나 샀어. 나름 잘 어울리지? 근데 아가씨는 왜 안경 안 끼고 나왔어? 저는 바빠서 화장 안 했을 때만 그 안경을 끼고 다녀서요. 그때쯤 조금씩 소름까지 끼쳤기에 제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순간 오빠 여친이 안경을 안경집에 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안경을 왜 다시 넣는 거예요? 아가씨도 안경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오빠 여친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자 이번에는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굳이 내 동생처럼 하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네가 내 동생이랑 비슷하게 하고 다니니까 좀 거북스럽다고 해야 할까? 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많아.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던 오빠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모습에 답답하단 것이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말에 오빠 여자친구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난 그냥 오빠네 가족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건데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속이 시원해? 아니, 지적을 하는 건 아닌데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그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네 원래 모습이 예뻐서 좋아한 건데 굳이 그러지 말라는 말인 거야. 정말? 그럼 아가씨보다 내가 더 예쁘다는 거네? 어? 그게... 오빠가 우리들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생일 뿐이고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오빠 눈에는 당연히 언니가 예뻐 보이겠죠. 어머, 아가씨 진짜 쿨하다. 내가 이래서 아가씨를 좋아한다니까. 오빠 여친이 손뼉까지 치면서 호들갑스럽게 웃어댔습니다. 아마도 예비 신우인 저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넘어가지도 않는 곱창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 있었는데요. 오빠 여친이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나저나 아가씨, 혹시 내 인스타 봤어? 인스타요? 아니요, 저는 인스타 안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없었던 거구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에 만났을 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했잖아. 네, 그때 엄청 귀엽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설탕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 있지?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정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노심초사였거든. 근데 그렇게 빨리 갈 줄은 진짜 몰랐지 뭐야.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그런 거야.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언니야말로 정말 놀라셨겠어요. 반려동물이 떠나면 우울감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한동안 밥도 안 넘어가서 그렇잖아도 오빠가 죽 써다 주고 그랬어. 그럼 장례는 잘 치러준 거예요? 우리 엄마랑 둘이서 간단하게 치렀지 뭐. 아무래도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치르고 싶었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날 내내 오빠 여자친구를 위로했는데요.
제 친구도 반려견이 떠나고 난 뒤 한동안 힘들어한 적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던 중 오빠 여친이 물었어요. 근데 오빠한테 듣자니까 아가씨도 강아지 엄청 좋아한다며? 좋아하긴 하지만 아빠가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엄두도 못 냈죠 뭐. 이제는 따로 나와서 살아서 키워도 되긴 하는데 바쁘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딸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을 정말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만약에 우리 설탕이가 살아있었으면 엄청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설탕이도 그걸 알았던 것인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네. 오빠 여자친구가 눈을 깜빡이자 눈에 개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안절부절 못한 채 오빠 여친을 달래고 있었어요. 저 또한 같이 달랬지만 오빠 여친이 한동안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 집에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누웠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빠 여자친구만 만나고 오면 몸이 무너져 내리듯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잠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였습니다. 나은아, 오늘 오빠랑 유진이 만났다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조금 전에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가 많이 위로해줬다고 어찌나 네 칭찬을 했는지 몰라. 들어보니까 설탕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보고 싶은지 오늘 많이 울더라고. 원래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가족과 똑같다고 하던데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 엄마 입에서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전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인사시켰는데요. 그 뒤 엄마와 통화도 하면서 잘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늦둥이지만 조금은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오빠 여친은 밝고 애교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 근데 오늘 보니 유진이 언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굳이 오늘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러 갔거든?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유진이 언니가 긴 생머리였잖아. 그랬지, 긴 생머리였지. 근데 난데없이 그 얘기는 왜 꺼내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만났더니 나랑 머리 스타일부터 다 똑같이 하고 나왔더라고. 하물며 내가 쓰던 안경까지 똑같은 걸 끼고 있더라니까. 뭐라고? 너랑 똑같이 하고 나왔다고? 옷 스타일까지 나랑 비슷하게 입었더라고.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내 눈을 의심했잖아. 근데 엄마는 몇 달 전에 보고 못 본 거지. 그렇지. 우린 그때 보고 본 적이 없지. 근데 왜 너를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엄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좀 싸한 게 무섭기까지 했어. 거기다 둘이 데이트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굳이 나까지 만나자고 쫄라대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암튼 기분이 이상해. 제가 오빠 여친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자 엄마도 뭔가 이상한 듯 갑자기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엄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 사연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긴 하던데 혹시 유진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네 오빠한테 잘 확인 좀 해봐. 엄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기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했고 다음날 오빠에게 살짝 물어봤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무래도 유진이네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은이 네가 부러웠던 모양이야. 그런다고 그렇게까지 따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유진이 언니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알아듣게 말해놨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머리는 언제 단발로 자른 거야? 머리 스타일 바꾼 지는 보름 정도 됐다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기분 전환 겸 자른 거라고만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 근데 어제 너랑 똑같이 하고 나온 모습 보고 사실 나도 조금 놀라긴 했어.
앞으로 안 그러기로 약속했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기에 저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등학교 친구 민영이와 바람도 쐴 겸 외곽으로 나가서 밥도 먹고 놀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놀러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유원지에서 한참을 놀던 중 배가 고파져 민영이가 알아봤다던 한 음식점으로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작은 정원이 딸린 곳이었기에 벤치에 앉아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얗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제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강아지를 가만히 쓰다듬어줬더니 집에서 길러진 모양으로 냅다 드러눕더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민영이가 입을 뗐어요. 얘 진짜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순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평소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민영이도 용기를 내서 쓰다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다가오더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뚫어져라 바라보던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때 그 아가씨는 아닌 것 같고 많이 닮아서 제가 저러는 거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길가에 두고 그냥 갔거든. 근데 제가 그 차를 어찌나 따라 뛰던지 안쓰러워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거든.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아들 며느리 가는 식당인데 음식점이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동물 데리고 오는 걸 엄청 싫어해.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주인을 기다리는지 꼼짝도 안 하고 경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가까운 여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밥만 좀 챙겨주고 있거든.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간 적이 없었는데 참 신기해서 봤더니 아가씨가 단발머리라 주인을 많이 닮아 그런가 보네. 주인이 왔다고 생각했나 보구만. 근데 내가 봐도 닮긴 했네. 정말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쟤는 뭣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데 냉정하게 가버리더라니까. 보는 나도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냥 여기서 밥만 주고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그런지 내가 밥을 그렇게나 줘도 계속 으르렁거리던데 아가씨는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만.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고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데려다 키우는 게 어때? 나도 그냥 여기 있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말썽도 좀 부리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뿔이 나 있거든.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아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유기견센터 그런 곳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손녀도 잘은 모르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제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할 수도 있다나 뭐래나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 말 듣고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정말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지. 그냥 우리 손녀가 한 말이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그러면 쓰겠어. 그래서 내가 어떡하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놈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걱정이야. 지금 우리 며느리가 잔뜩 뿔이 나서 어디다 전화를 한다 만다 그러고 있거든. 근데 쟤는 그저 주인을 믿고 사랑한 쟤밖에 없는 거지 제가 뭔 잘못이 있겠어. 제 주인이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한다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강아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제게서 눈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민영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쟤 데려다 키울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쟤를 어떻게 키워? 정 안 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면 되잖아. 그럴 거면 아예 키울 생각도 하지 마. 지금도 엄청 충격받았을 텐데 네가 또 보내버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민영이가 단호하게 말을 했기에 저 또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마자 강아지가 막 따라왔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그 강아지가 꿈에 나오더니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밤 늦도록 찾아 헤맨 기억이 떠올라서 더욱 감정이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며칠 후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 안부를 물어봤더니 여전히 있긴 한데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고 대뜸 묻기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아주 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 민영이와 함께 다시 그 식당을 찾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차에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제게 돈을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사료값에 보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서 그래.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쟤 때문에 어찌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쁨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테니 부디 잘 키워줘요. 할머니가 제 손에 5만원권 한 장을 쥐어주셨고 우리가 출발을 하자 손까지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생각지도 않게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다 보니 자충우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기만 하면 동물병원에 바로 달려갔거든요. 우리 집으로 오면서 김치라는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많이 똑똑해서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김치와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하는데 김치를 맡길 곳이 없다 보니 본가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나 일주일간 출장 가야 하니까 엄마 아빠가 김치 좀 봐줘. 아빠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면서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그렇게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데리고 와서 이 사다를 만들어. 거기다 요즘은 강아지 호텔인가 그런 데도 많던데 그런 곳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 동생을 그런 곳에 막 함부로 맡기면 되겠어? 뭐? 동생?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빠 이번만 봐주면 안 될까? 평소에는 민영이가 봐줬는데 민영이도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잖아. 제가 아빠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자 아빠가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말썽 피우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니까 그렇게 알고 네 방에 넣어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낯설어서 좀 짖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해줘. 제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자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저는 출장길에 올랐고 부모님이 김치를 돌봐주셨는데요. 한 3일쯤이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김치가 토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그럼 빨리 동물병원에 가봐야지. 돈은 가서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 제 말에 두 분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던 모양인지 괜찮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출장이 끝나고 본가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누워서 김치랑 신나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김치가 잠이 들자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제가 물었어요. 김치랑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말도 마라. 김치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며칠 전에는 네 아빠가 김치 가져와봐 그러니까 거실에 있던 김치가 쪼르르 뛰어오는 거 있지? 나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말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 뒤에도 네 아빠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 김치가 막 뛰어와서 자기 이름 부른다고 지더댄다니까. 아무리 봐도 쟤는 사람 탈을 쓴 게 분명해. 거기다 말이야. 네 아빠랑 김치가 친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전에 우리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잖아. 그때 사료랑 간식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랬다며. 아니 주는 대로 다 먹길래 예뻐서 그랬지. 암튼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뭐야.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날 김치를 케이지에 넣어서
진료를 받았고 다시 차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을 했답니다. 운전은 엄마가 하셨다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김치가 쉴 새 없이 지저대더랍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지저대던지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네요. 여보, 제가 왜 이렇게 지저대지? 정신 사나우니까 당신이 좀 달래봐. 엄마가 말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기에 짜증스레 다시 말을 했다네요. 여보, 내 말 안 들려? 쟤 좀 달래보라니까. 설마 당신 벌써 잠든 거야?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에 신호가 걸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빠가 없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김치를 태우고 문을 닫고는 아빠는 반대쪽으로 타려고 했다는데 엄마는 아빠가 차에 탄 줄 알고 출발을 했다네요. 결국 화들짝 놀라서 차를 돌렸다는데요. 아빠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했답니다. 남편을 버리고 가놓고는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김치 챙기느라 전화를 집에 두고 온 모양이네. 근데 김치채가 완전 천재견이었네. 당신이 안 탔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느라 막 지저대더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글쎄 진짜라니까. 지금은 당신 보고 막 웃잖아. 참 똑똑하다 똑똑해. 엄마 말에 아빠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그 뒤 아빠와 김치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자 김치가 안 간다고 버팅기는 사태까지 일어났거든요. 아빠 뒤에 숨는 건 물론이었고 낑낑거리며 따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에는 아빠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김치는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있게 하던지. 나도 김치 보고 싶어서 안 되는데. 그럼 김치가 누굴 선택하나 보면 되겠네. 내가 김치를 구해줬는데 설마 김치가 아빠를 선택하겠어? 근데 아빠 아주 자신감 있는 표정인데? 글쎄 한번 보자니까. 아빠 말에 김치를 가운데 두고 둘이 양쪽에 앉아서 김치를 불렀는데요. 저는 김치에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김치는 10번이면 10번 모두 아빠를 선택했거든요. 결국 김치는 부모님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뒤 부모님 표정도 더욱 밝아지셨는데요. 김치 사진은 하루에 몇 번씩 보내주실 정도로 김치를 아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빠는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느라 본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으니 집에 김치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빠 여자친구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오빠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고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본가에서 생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빠 여자친구도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생신날 원래는 외식을 하기로 했지만 오빠 여친이 온다는 말에 엄마와 함께 아침 일찍 음식을 차렸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김치를 보던 오빠 여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어찌나 새하얗게 되어 있던지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지만 김치가 더 먼저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어대며 좋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제가 외쳤습니다. 김치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언니는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엄마 진짜 신기하지? 그러게 진짜 신기하네. 역시나 우리 김치가 가족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네. 엄마와 제가 김치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오빠 표정도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이 강아지는 뭐야? 얘는 김치인데 내가 데리고 왔어. 어디서 데려왔는데? 전에 키우던 사람이 얘를 길가에 그냥 두고 갔다더라고. 말하자면 긴데 하필 얘가 나를 막 따라오더라고. 안쓰러워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나를 배신하고 아빠를 선택하는 바람에 여기서 지내기로 합의했거든. 우리 김치 엄청 예쁘지? 얘가 천재라니까? 제가 신이 나서 김치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오빠 입에서 이상한 단어가 터져나왔어요. 설탕아! 설탕아! 뭐? 설탕? 갑자기 설탕을 왜 찾아? 설탕 가져다 줘?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지라
엄마가 주방에 가기 위해 발길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치가 오빠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빠 여친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설탕이었던 것이 번뜩 떠올랐고 저 역시 얼음이 된 채 서 있었는데요. 오빠가 여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설탕이 장례 치러졌다고 했잖아. 근데 설탕이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게 오해야, 오해. 사실은 설탕이를 잃어버렸던 건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장례를 치렀던 거고. 오빠 여친이 눈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변명을 해대고 있었지만 저도 이미 사태 파악이 됐던지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김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할머니가 다 지켜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단발머리 아가씨가 김치를 거기에 두고 차를 타고 떠났다는데 김치가 막 짖으면서 죽자 사자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가버렸고요. 근데 그때 그 주인이란 여자도 저랑 비슷한 단발이라고 했거든요. 언니가 그 주인이었던 거죠? 제가 오빠 여친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오빠 여친이 이성을 잃고 외쳤습니다.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말도 진짜 안 듣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거기다 어찌나 지저대던지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다고 말 못하는 설탕이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사실 나도 설탕이랑 친하게 지냈다 보니 설탕이가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말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키운 강아지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데 넌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너도 주인이라고 네 앞에서 꼬리 흔들어대는 설탕이 앞에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봐.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 오빠 여친이 오빠 팔을 잡고 늘어졌지만 오빠가 냉정하게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오빠 여친은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오빠 여친이 저와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빌어왔지만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빠 여친이었다는 사실에 무섭기까지 했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김치가 보고 싶어서 본가에 갔더니 어찌나 반기던지 이렇게 예쁜 김치에게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과 어쩌면 김치로 인해 오빠 인생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